자, 이제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 원이 뭐였냐? 평면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원이라고 그랬죠. 이때 한 정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그랬고, 일정한 거리를 원의 반지름 이렇게 했죠. 한 정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 뭐 점의 자취,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여기에 한 정점이, 자, 정점이 이렇게 딱 해보. 정점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고정된 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 자, 이런 점들을 모아볼 거예요. 거리를 R이라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런 점들을 모아볼 거예요. 이런 점들 쭉 모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점들을 쭉 모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 쭉 다 모여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된 이런 도형, 이걸 뭐라고 한다고? 원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 일정한 고정된 점을 뭐라고 불러요? 중심이라고. 중심,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거리를 뭐라고 한다? 원의 반지름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럼 이제 이 원을 갖다가 좌표 평면으로 옮길 거예요. 옮겨서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은 무엇을 만족하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원의 중심을 갖다가 A, B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원의 중심을 자, A, B로 놓고요. 반지름 R이라 놔봅시다. 그러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자, 점들 중에 임의의 점이라고, 임의의 점 P라고 놓고 X, Y라고 놔봐요. 그러면 이 P점 무엇을 만족할까? 이 고정된 점 C에서부터의 거리가 항상 R로 일정하겠죠. 그러니까 CP의 길이가 뭐다고? R로 일정할 것이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해서 해보면, 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게 뭐다고? R이 되겠죠.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해봐요. 제곱하면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러한 x와의 관계식이 얻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관계식, 이것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 그럼 여기에 중심의 좌표가 어디로 옮겨졌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중심의 좌표가, 중심의 x좌표는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중심의 y좌표 b는 여기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A, B. 그 다음에 반지름 어디에 있어요? 반지름 여기에 있더라. 이 모양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의 방정식 표준.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은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만 주어지면 원의 방정식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정리되어 있죠. 중심의 좌표가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이와 같이 된다. 자, 중심이 원점이면 어때요? 중심이 원점이면 A, B가 0, 0이니까 바로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퀄 R 제곱. 자,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중심과 반지름만 주어지면 딱 결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심과 반지름만 주어지면 원의 방정식은 결정이 된다. 자, 다음은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축에 접한다는 조건이 주어진 원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중심이 A, B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봅시다. 이게 지금 X축에 접하는 형태잖아요. 이럴 때 중심하고 반지름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잘 봐봐요. 중심이 A, B거든. 근데 X축에 접하고 있어. 그럼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요 길이와 같아요. 이 길이는 뭐야? 중심 Y좌표 관계가 있죠. 그래서 Y좌표가 지금 B인데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절대값을 씌웠다는 것은 이제 밑에서 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서 접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면 요 중심의 y좌표를 그대로 반지름을 쓰면 안 되겠지. 왜? 음수니까. 따라서 절대값을 씌운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접하는지 밑에서 접하는지 몰라요. 단지 우리는 x축에 접한 것만 알아요. 그럴 때는 자, 반지름이 뭐라고?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다. 자,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다 라는 것 기억하셔야겠죠. 따라서 이제 원의 방식이 이와 같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b의 제곱이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 관계, 지금 이것과 이것이 같습니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이런 두 가지 형태죠. y축의 오른쪽에서 접한 것, y축의 왼쪽에서 접한 것, 이렇게 두 가지. 그렇죠. 그러면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을 봐봐야 돼.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잖아. 그러면 요 길이는 요 길이와 같아. 요 길이는 뭐야? 중심의 x좌표잖아요. 중심의 x좌표. 오른쪽에 접하면은 x좌표 자체가 양수니까 바로 길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왼쪽에서 y축에 접해봐봐. 접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지금 중심의 x좌표를 생각하는데 이 중심의 x좌표 음수잖아. 그쵸? 그래서 음수를 그대로 반지름을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지금 양수를 고쳐야 되니까 절대값을 씌워야 된다. 그래서 y축에 접었는데 오른쪽에 접하는 왼쪽에 접하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지름의 길이는 뭐다? 바로 x좌표의 절대값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이와 같이 된다.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반지름은 뭐예요? 중심에 x좌표 관계가 있죠. x좌표의 절대값이 된다. 절대값 a제곱이나 그냥 a제곱이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축에 접한다라는 조건이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반지름과 중심의 좌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의 방식 구할 때 아주 잘 써먹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 원의 방정식이에요. 동시에 접해. 그러면 동시에 접한 원의 방정식의 특징이 뭐냐면 봅시다. 지금 이와 같이 네 가지 경우가 있죠. 네 가지 경우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죠. 그러면 원이 1, 4분면에 있으면서 x축과 y축에 접하는 이런 형태는 식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a가 양일 때 지금 이런 경우죠. 중심 x좌표도 a고 y좌표도 a고 반지름 또한 a가 되겠죠. 그래서 x-a제곱 플러스 y-a제곱 이퀄 a제곱이다. 이번엔 2, 4분면에 있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가 되면 중심의 x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a가 되고 y좌표는 a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반지름은 당연히 a의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제3, 4분면에 위치한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거든. 이게 중심의 x좌표 마이너스 a, y좌표 마이너스 a, 반지름 a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 4분면에서 x과 y축이 동시에 접하면 뭐냐? 중심의 x좌표는 a, y좌표는 마이너스 a, 반지름 a, 그러니까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x축, y축에 접한다라는 동시에 접한다는 이런 조건이 있으면 원이 몇 4분면에 위치한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갖고 1, 4분면에 위치하면 이렇게 식을 놓고 구해주면 되겠고 2, 4분면에 위치한다면 이렇게 하고 3, 4분면에 있으면 이렇게 4, 4분면에 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의 방식을 구하라 했는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은 미지수가 결국은 하나예요. 그렇죠? 미지수가 하나라고요. 전 미지수 하나잖아요. 그 말은 한 점을 지나는 조건만 주어지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접하면.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은 한 축에만 접하는 그런 케이스는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죠. A, B. X축에 접해도 미지수 A, B. Y축에 접해도 미지수 A, B. 그렇지.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조건이 필요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한 점을 지나는 조건만 있으면 원의 방정식은 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에 접한 조건이 있을 때 식을 어떻게 세워서 원의 방정식을 구할 것이냐.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중심이 5,-3이고 x축의 접한 원은 무엇이겠어요? x축의 접한 원. 자, 여기 대봅시다. x-5의 제곱. 자, y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이죠. 제곱은 반지름 뭐겠어요? x축의 접하면 중심의 y좌표의 제곱이 되겠어요. 그래서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y축의 접한 원 그러면은 자, x-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하고 반지름이 뭐죠?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중심의 x좌표의 제곱이다. 그래서 2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해낼 수 있다. 자, 또 중심이 마이너스 3,3이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 원은 어떻게 해요? 자, x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반지름은 3이죠.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몇 사변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2사변에 있다는 얘기죠. 2사변에 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절대값을 비교하면 반지름이나 x좌표나 y좌표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나 y좌표의 절대값 또 반지름하고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무엇이냐? 자, 일반형은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이퀄 0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만 됩니다. 이런 모양을 하더라도 이것은 만족의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원의 방정식은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라고 그랬다. 일반형이라고. 그래서 이런 원의 방정식 일반형을 보면 그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다. 2차 방정식이 된다. 그 다음에 x제곱과 y제곱의 계수가 같아요. 계수가. 그 다음에 x 곱하기 y항이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은 우리가 그 표준형이 있었잖아요. 중심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은 x-a의 제곱 y-b의 제곱 이퀄 r의 제곱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중심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 자, 그런데 이거를 전개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요. 전개해 봅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y의 제곱 마이너스 2b의 y 플러스 b의 제곱 자, 는 r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걸 x, y 간의 내림차순을 써봐요. 그러면 x 2차항은 x의 제곱이고 y 2차항은 y의 제곱 x의 1차항은 마이너스 2ax y 1차항은 마이너스 2by 그 다음에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 하고 이것 r제곱을 좌변으로 이항해봐. 마이너스 r제곱 이퀄 0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자 이것은 상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 부분을 갖다가 라지 a로 놓고요. 요 부분을 라지 b로 놔봐.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상수를 라지 c라고 놔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식이 이제 표현이 되냐면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자,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이런 식이 얻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반드시 이런 모양의 식으로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원의 방정식 뭐라고 한다고? 일반형이라고 불러준다. 일반형. 자, 그러면 이런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역으로 중심과 반지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뭐 해야 돼? 완전제곱꼴로 고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제곱꼴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완전제곱으로 고쳐봅시다.
그러면 x하고 여기에 반이 뭐예요? 반 2분의 2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a 이것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이따 빼는 것은 이따 하고요. y도 마찬가지. y 플러스 y 1차항의 계수의 반. 자, 2분의 b 이것의 제곱하고, 자, 이제 상수항을 계산하면 여기서 뭐가 빠졌겠어요? 마이너스 4분의 a의 제곱. 그 다음 여기서는 마이너스 4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빠졌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있었을 것이고.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이게 이제 상수항 부분이잖아요. 이걸 갖다 우변으로 이항을 해요.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은, 자,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은, 자, 통분 나중에 해버립시다.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항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c가 되겠죠. 통분하니 4c.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바꿔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중심이 뭐가 돼요? 중심 좌표가.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자, 마이너스 2분의 b가 y좌표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은 r의 제곱이잖아. r의 제곱. r의 제곱이라고요.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루트를 씌운 거니까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와 같이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중심과 반지름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완전적으로 고쳐 가지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a가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b가 y좌표고, 요 부분이 뭐다고? 반지름의 제곱 부분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루트를 씌운 것이 바로 실제로 반지름이 되는 거다. 그러면요,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진 원이, 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해서 다 원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자, 무엇을 만족해야 되냐면은, 이 완전적으로 고쳤더니, 자, 우변으로 다 상수항이 이렇게 이항이 됐잖아요. 요 부분이 반지름의 제곱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반지름은 양수니까 그의 제곱은 양수가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이게 양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양수가 돼야 돼. 그러려면 루트 안에 있는 것이 반드시 양수해야 되겠죠. 루트 안에 음수면 허수고. 그래서 이게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 루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죠. 이것이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요 일반형이 원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외워서 활용을 해도 되지만, 굳이 식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완전적 고치는 금방 할 수 있겠죠. 완전적 고쳐서 우변으로 이항한 이것 자체가 0보다 크다 해버리면 돼요. 여기서 0보다 크다 해도 이 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안전적으로 해서 상수항을 다 우변으로 이항을 했을 때, 우변에 이항된 이 식 자체는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반드시 여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분모가 4니까 분자가 0보다 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의 방식의 특징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거였다. 이거였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중심과 반지름을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완전적으로 고쳐서 이렇게 구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 x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일 때 k값의 분모계라.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죠. 이거 완전적으로 고치라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이게 반이면 3이죠.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합니다. y 이게 반은 2죠. 2의 제곱. 여기서 몇이 빠져요? 마이너스 9가 빠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4가 빠지고, 자, 플러스 5를 계산하는 것이죠. k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 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2의 제곱, 은 다 우변으로 이항을 해봐. 그럼 이게 뭐야? 마이너스 13에다가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8이죠. 넘어가요. 그러면
8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뭐다고? 반지름의 제곱이잖아요. 반지름의 제곱. 이게 음수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양수가 돼야 되겠다. 따라서 k의 범위는 어쩐다? k의 범위는 8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폴로니우스 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평면에서 두 점 AB에 대해서 PA 대 PB가 M 대 N으로 일정합니다. B가. 물론 M에는 양이 될 것이고 M과 N은 같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 식을 만족하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왜 원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지금 P가 일직선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평면 전체에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M 대 N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M 대 N.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직선상에 있는 상태를 생각하면은 M 대 N이면 내분점이 있을 것이고 외분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 내분점부터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게 이제 M 대 N인데 내분점 B 입장으로 봤을 때 P가 여기에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M 대 N이 성립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럼 이게 M 대 N이고 여기도 M 대 N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한번 생각해 보냐면은 자, P점하고 C점을 이어봐요. 자, 이으면 지금 뭐가 되겠어요? 요 삼각형에서 M 대 N과 M 대 N이 같아요. 그러면 바로 PC는 APB라는 이 각을 2등분하는 것이죠. 그렇죠. 각의 2등분선이라고요. 따라서 지금 요 각과 이 각이 같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외분점을 생각을 해봐요. 이게 M 대 N이고 이제 외분점이 D점이라고 놓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D까지가 M이고 D에서 B까지가 뭐가 되겠어? N이 되겠죠. 외분이니까. A, B를 M 대 N으로 외분했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이제 뭐를 생각해 보냐면은 자, 이걸 한번 봐봐요. 이것을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어 이렇게 연장선을 딱 해봐. 그러면 AP 연장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M 대 N 이렇게 성립할 때는 지금 PD를 한번 이어 봅시다. PD를 한번 이어봐. 이렇게 PD를 딱 이어 보면은 이번엔 외곽의 이등분선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외곽의 이등분선이 되는 거예요. 외곽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되겠죠. 외곽 이등분. 요각이 같다는 거예요. 요각하고 이각이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봅시다. 이렇게 각은 180도잖아. 180도인데 지금 이렇게 O로 표시된 이 각하고 X로 표시된 각 두 개잖아. 그러면 O에다 X의 더한 각은 크기가 뭐가 돼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직각이죠. 이거 직각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아시겠어요? 직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다. 따라서 내분점과 예분점을 지름 양 끝점을 하는 원 위에 누가 있다? P가 있게 되어 있다. 그 말은 그런 P점을 모아놓으면 당연히 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두 정점에서 거리비가 M 대 N으로 일정한 그런 점 P가 그리는 도형은 자,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과 M 대 N으로 외분한 점을 뭐로 하는?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원을 특별히 뭐라고 한다?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불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두 점 A점, B점 있는데 여기서도 거리의 비가 1대2인 점 P의 자취란 말은 P가 그리는 도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그대로 식을 세워요. 물론 내분점과 외분점 이렇게 해서 해도 되지만 이제 바로 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야? AP 대 BP가 뭐가 된다고? 1대2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내하고 얘하고 같다. 따라서 2의 AP는 BP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를 하면 양변 이제 제곱합시다.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4에다가 AP의 제곱은 BP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4 곱하기 AP의 제곱이니까 요건 X의 제곱. X의 제곱이고 또 당연히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AP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됐어요. 자, 는 bp의 제곱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4x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플러스 y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자, x의 y 제곱 좌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3x의 제곱 플러스 3y의 제곱 다 이항해 버립시다. 그러면 플러스 12x 마이너스 36은 0이 되겠죠. 3으로 나눠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 이퀄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의 방식이 된다. 물론 중심과 반지름 구하려면 안전적으로 고쳐야겠죠. 자,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y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4가 빠지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된가요? 그럼 이거 좀 이항을 해버립시다. 자, 이항을 해버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16은 4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하는 P가 그리는 자취인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분점을 구하고 예분점을 구해서 중점 찾아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도 금방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는 게 좋죠. 두 정점에서 거리비가 일정한 점들을 모아 보면은 무엇을 만든다고? 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문제를 풀어주자고요. 그래서 실제 풀 때는 내분점, 예분점을 안 구하고 바로 이렇게 B에서 내항 외항과 같다 해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